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과목에 중, 고등학교 과목에 정치 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따로 없죠. 우리는 저희 때는 당연히 없었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이런 지식들이 모여서 나중에 선거에서 또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좀 우매한 국민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교육을 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틀림없이 그런 지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똑똑하고 정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을수록 그 나라는 훨씬 더 그 사회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그죠?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에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 저는 항상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지금 독일 초등학생들의 시위 현장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이런 일이 거의 힘들죠. 선생님 말씀에만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볼까 합니다. 여긴가? 아니 여기? 광고가 항상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아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데모하는 모습이죠. 많은 도시에서 택시 운전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초딩 데모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니까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해요. 김누리 교수가 아마 뭐 방송에서 한 내용 같네요. 딱 고기를 얘들이 차지합니다. 와, 저건 뭐 데모하는 그래서 거예요? 여긴 지금 카인맨슈스 일레갈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그죠? 일레갈 하면 레갈이 논리적인 뭐 말고 일레갈 하면 비논리적인 불법적인 뭐 이런 뜻이죠. 예, 그 당시에는 시리아 이전이에요.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절반은 이제 자국으로 송환한다. 이런 결정이 나니까 우리 초딩들이 뛰신 거예요. 불법적인 인간이 어딨냐? 독일의 뛰신 거예요. 초등학생, 독일로 구른투 시위라고 하거든요. 문구는 어떻게 정할지 다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그렇죠. 정해서 그럼요. 나오는 이게 이제 그럼요.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런 수업을 받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시위가 실제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해요. 그렇죠. 교사연합회에서 성명을 냅니다. 어제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 우린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 다음에 베를린 교육청에서 또 내. 요게 이제 요게 어제 그제 나온 거예요. 얘들도 쓴 거 보세요. Capitalism vs. Life. 자본주의 대 삶이냐. 삶이냐. 얘들 제목이 저거잖아요. Schützt die Welt, nicht Geld.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보호해야지 돈을 보호하면 안 된다. 그렇죠. 심지어 이런 데모도 있어요. 이거.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랑 놀아라. 핸드폰이랑 놀지 말고. 아이들이 최근에 이걸 들고 나왔어요. 부모들한테 어른들이 막 뜨끔할 수 항의를 있는 하는 거예요. 말이네. 왜 우리랑 안 놀고 핸드폰이랑 노냐? 애들이 들고 나온 게. 귀여워. 네? 부모에 대한 항의하는 그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독일은 교육은 주정부가 관할이라 그랬죠. 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가 제일 큰 주예요. 거기에 교육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주마다 교육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베스트팔렌 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수용할 수 없는 지배관계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 능력, 저항 기술에 대한 지식, 저항 기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기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고향이야. 아 노르트라이. 그런데 이게 교육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학생들이 눈치를 안 보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어땠어요? 다니엘? 네, 그래요. 진짜로. 브리티시 에티용이라고 해서 정치적 교육 이제 배우고 민주주의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일 큰 방법 두 가지는 투표, 그다음에 시위. 그 두 가지인데 그렇죠. 다니엘이 나와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일까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실제 독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이걸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네요. 중학교 때 이라크 전쟁 반전 시위 나갔었어요. 학교 전체. 14살. 근데 이게 진짜 산 공부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내 얘기에 어른들이 귀 기울여주고 사회가 바뀐다라는 걸 경험해보면 그거 이상의 정말 그 짜릿한 경험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막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얼마나 이 정치에 대해서 또 관심이 더 많아지고 더 그죠?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끌어가는 힘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청년 정치인 육성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치인은 청년 조직을 거쳐 자란다는 말이 있다. 실제 독일 정당들은 청년 정치 양성 시스템을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왔다. 각 정당의 청년 조직 대부분은 만 14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정당의 이념과 운영 방식을 배운다. 메르켈 총리도 14살에 입당했습니다. 14살이면 우리 지금 나이로 보면 뭡니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6학년입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벌써 어린 나이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독일의 수상이지 않습니까? 총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생활하면서 자기 나라의 정치나 사회에 관심 가지니까 탁 이렇게 정치인들이 부정부패하거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럴 때는 당당하게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연합해서 또 이제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국민들을 막 우리 요즘 속된 말로 개돼지로 취급해가지고 우둔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취급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장관이든 선출된 이후에라도 논문 박사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은 또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고 깨끗한 정치인이 아니고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은 어쨌든 발각되면은 처벌받고 벌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 정치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밝혀지면은 그렇게 이제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정부패,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많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하여튼 사리사욕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많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때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문민정부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인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정치를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독일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양분화되어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인들의 자기 정권 찬탈에만 치중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나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발달하고
또 대중문화도 그렇고 세계에서 우리가 그 국격이 브랜드가 자 그래서 이런 정치를 통해서 정치 교육을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항상 저는 부러웠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 내용에 제가 이제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을 계속해서 봅시다. 배운다. Als 14-Jähriger in eine Jugendorganisation eintreten und sie dürfen genauso wie ein 17- oder 18- oder 19-Jähriger den Vorstand mitwählen, dann zeigt ihnen das, ich bin genauso viel wert wie jemand, der älter oder jünger ist, und das ist eine wichtige Erkenntnis in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eben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청년 조직 활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현실 정치 입문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패전 반세기 만에 정치 선진국으로 발전한 독일. 민주화를 이루고 정치 선진국을 가능케 했던 독일의 청년 정치를 바라본다. 독일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의원 중 20, 30대 의원의 비율은 18%에 달한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 나이층이 지금 20대에서 30대가 18%면 약 20%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비율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한두 명만 나와도 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놀라면서 이러는데 왜 이런 나이에도 국회의원이 가능하냐? 아까도 봤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이와는 큰 문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약 120여 명의 청년 정치인들이 중앙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독일 의회의 젊은 정치인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현실 정치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그중 독일의 각 정당들이 운영하는 청년 조직은 젊은 정치인 배출에 있어 1등 공신이다. Also das politische Engagement von jungen Leuten wird auf mehreren Ebenen gefördert, unter anderem auch in den Parteien, die ein elementares Interesse daran haben, dass junge Leute dort auch mitwirken. 독일의 각 정당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청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자기 뭐 독일의 뭐 SPD 그다음에 그 기민당, 기사당 하여튼 여러 정당이 있죠. 녹색당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각 당마다 그 자기 당의 그 어떤 이념을 그 지지하는 그런 그 젊은 층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젊은 층들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독일의 기민당엔 영유니온이라는 이름의 청년 조직이 있으며 유겐트 유니온이죠. 3인당의 경우 젊은 사회주의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소스, 네. 녹색당은 그린 유겐트를 운영 중이다. 독일에는 기민당, 3인당,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 대한당까지 해서 6, 7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들은 전부 자체적으로 그 청년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14세부터 35세까지를 청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최저 연령이 16세인데 이 정당의 청년 조직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낮춘 14세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메르켈 총리가 청년 조직 14세 대부분은 만 14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이 가능하다. 가입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1947년에 건립된 기민당의 영유니온 14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영유니온은 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많죠. 독일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년 조직으로 각 지역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중 수도인 베를린에는 3,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Mein Name ist Christopher Laffingczak. Ich bin Vorsitzender der Jungen Union in Berlin. Das ist die Jugendorganisation der CDU. Also die Junge Union gibt es schon seit über 60 우리나라 Jahren. 같은 경우에는 Wir sind 대학에 hier in 와서 Berlin 이제 über 3000 정치 Mitglieder 대선을 두고 und 정치 wir sind die 교육, Jugendorganisation der 정치 CDU. Das heißt, wir 사회학과라든지 vertreten die Interessen 그죠? der jungen 그런 Generation. 학과 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따로 정치 교육이겠죠. 영유니온은 주로 젊은 세대와 연관성이 높은 아무래도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선거 때 높이는 편이다.
결과물로 나오지 회원들 않겠습니까? 각자의 그죠? 생각과 발상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모으고 모 정당인 기민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재한다. Ja, insbesondere bei der Frage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also wie wir die Rente ausgestalten, da sind wir wirklich eine ganz starke Stimme, die auch immer wieder anmahnt, dass wir das Geld nicht jetzt schon zu früh ausgeben dürfen, auch wenn die ältere Generation sicherlich ganz, ganz viel geleistet hat. Aber da müssen wir auch an die kommenden Generationen denken und da sind wir mit einer der Hauptakteure, die dafür sich einsetzen, dass die CDU auch dort den richtigen Ausgleich findet. 자, 지금 그래서 이런 연금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분 언론 통해서 알겠지만 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연금 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층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말은 또 번지르르하게 잘하죠. 미사 여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팩트에 기반해서 그죠? 사실을 통찰하면서 이제 정치인들의 잘못된 그 어떤 행동이나 그런 부분을 또 찾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 정치인 육성 제도는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유니온의 청년들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자신들도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체득한다. Wir sind da, damit wir die Interessen der jungen Menschen vertreten. Das heißt, wir schließen uns zusammen und machen uns Gedanken über die insbesonderen Themen, die uns als junge Generation halt. Ich glaube, wir sind ganz, ganz wichtig dafür, um auch ein gewisses Gespür für unsere Themen zu setzen. Also ein Mensch, der 60 oder 70 Jahre alt ist und vielleicht bald in Rente geht, hat ganz, ganz andere Themen und Bedürfnisse als jemand, der sich gerade noch in der Schulausbildung befindet oder frisch ins Berufsleben einsteigt oder der noch eine neue Familie gründen möchte. 관심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영유니온은 정당의 젊은 시각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감독관의 역할도 맡고 있다. 어떤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거나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죠. 그것이 영유니온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년 조직에서 이처럼 감독관의 역할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모 정당인 기민당이 영유니온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이유가 절대적이다. Die Junge Union ist ja eine Jugendorganisation der CDU. Das täuscht aber nicht darüber hinweg, dass wir 그렇죠. völlig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무조건 따라오도록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sehr souverän sind mit unseren Entscheidungen. 독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용납 안 되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독일이. 영유니온뿐만이 아니라 독일 내 청년 조직 대부분이 같은 입장이다. 청년 조직은 재정 지원도 받고 선거 차례는 모 정당을 돕지만 종속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협력의 관계다. 종속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모 정당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경우도 있다. 3인당의 청년 조직 유소스. 유소스는 이민, 난민, 최저임금 등 기민당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나이 드신 그렇기 때문에 분들도 유소스는 모 정당인 3인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에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2017년에 그 3인당이 기민당과 다시 한번 대연정을 할지 말지를 놓고 결정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청년 조직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때 청년 조직이 아주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청년들이 줄줄이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서는 3인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대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우리도 과거에 뭐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삼김 정치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었죠. 그죠? 뭐 우리가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다른데 정권 찬탈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정을 한다든지 연합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케빈 퀴네트 유소스 대표는 2018년 TV에 나와 3인당 당수를 향해 공개적으로 연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대연정 투표를 앞둔 상황에선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독일 내 청년 조직은 어떤 활동이나 결정도 모 정당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독립적이다. 시민들이 청년 조직을 당내 야당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내 야당이라고. 청년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을 반기고 그렇죠. 이런 청년 조직을 자극이 필요합니다.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시키는 정당도 있다. 자민당의 청년 조직 젊은 자유주의자 이야기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을 바탕 해서 그 익숙한 시스템에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그 빠른 시대의 흐름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에 적합한 그런 인물들이 오히려 젊은 정치인들한테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당 내에 젊은 그 층들이 있는 이 집단도 당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죠? 그리고 그걸 용인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민주적이죠. 예. 젊은 자유주의자는 다른 청년 조직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특이점은 젊은 자유주의자에서 다룬 의제들 대부분이 모 정당에 전달된다는 점이다. Wir haben einmal im Monat haben wir Treffen, wo wir uns einfach nur so ganz entspannt mal zusammensetzen und uns austauschen. Aber wo wir richtig programmatisch arbeiten, das sind unsere Kongresse. Da haben wir auf Kreis-, Landes- und Bundesebene jeweils Kongresse, die sind nicht so, also die sind regelmäßig. Sie sind aber nicht sowas wie einmal pro Woche, sondern eher so einmal pro Monat oder einmal alle 2 Monate, mindestens 2 im Jahr pro Kreisverband. Wir machen Verkehr, wir machen sehr viel zum Klima, wir machen sehr viel zur Wirtschaft, wir machen sehr viel zum Arbeitswesen. Also wir sind sehr breit gefächert. 그렇죠. 이 청년 조직들도 여기 지금 주제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실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 문제라든지 꼭 청년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죠. Und darüber bringen wir dann, wie auch gerade, eigene Einträge, die bei uns bereits Beschlusslage sind im Jugendverband, bringen wir dann in die Mutterpartei ein und versuchen sie dort dann auch zur Beschlusslage zu übernehmen, damit das irgendwann im Wahlprogramm und dann in der Umsetzung ist. 정기적으로 젊은 자유주의자로부터 다양한 의제를 받은 자민당은 정당 차원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킨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자유민주당을 약자고 정당 뭐죠? 내에서도 사민당은 여러분 뭐 약자입니까? 사회민주주의 약자죠. 기민당, einige von Positionierungen, die 기독교 ursprünglich 민주 mal eine 그 약자죠. Jugendforderung waren, aber durch engagierte Julis auch in die FDP getragen wurden. Das war zum Beispiel die Aussetzung der Wehrpflicht damals. Das war eine originäre Forderung der Julis. 우리도 아마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치인 육성제도의 어떤 그 혜택을 받는다면 병력 의무와 관련된 게 또 많은 주제가 될 겁니다. 그죠? 모병제라든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AI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이 군인이 꼭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그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병력제도, 징병제가 아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가능하겠죠, 토론이. Die aber dazu geführt hat, dass es auch in der Partei beschlossen wurde irgendwann. Das nehmen die Julis nach wie vor sehr, sehr ernst. Und das wird auch weiterhin der Fall sein, dass die Julis sozusagen mit sehr progressiven programmatischen Anträgen in die FDP gehen und Stück für Stück dafür sorgen, dass die FDP sich auch progressiv weiterentwickelt. Da haben die Julis einen großen Anteil dran. 자민당은 젊은 자유주의자와의 협력을 중요시 여긴다. 젊은 자유주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활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민당은 각 지역구 지도부에 젊은 자유주의자 대표의 자리를 마련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들의 있다. 목소리를 이제 담는 거죠. Also wir haben einen Bundesvorstand der FDP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 haben, weil wir 16 Bundesländer haben, 16 Landesvorstände. Das sind die meisten, genau, die meisten Vorstände, so der Bundesvorstand zum Beispiel der FDP, hat einen Sitz, der extra für die jungen Liberalen reserviert ist quasi. Wo sich ein junger Liberaler, der vom Bundesvorstand der jungen Liberalen nominiert wird, bewerben kann für einen Sitz im FDP-Bundesvorstand. Und dieses Konzept gibt es auch in vielen Landesvorständen und auch in vielen Kreis- und Ortsvorständen, sodass eben gewährleistet wird, dass die junge Generation, die Jugendorganisation der Partei auch in der Partei mitsprechen kann. 그러니까 그 특정 정당에 그 소속되는 이런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사실은 기존 의원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서 결국은 그 정당이 선거에서 또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 의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대표를 통해서 또 듣고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er Landesvorstand meiner Partei hier in Schleswig-Holstein zum Beispiel hat einen Sitz für den jungen Liberalen. Ein Platz ist mindestens vorgesehen, um sicherzustellen, dass die Jugendorganisation eben auch repräsentiert wird. Das ist im Grunde das Ziel. Und das haben viele Landesvorstände, das hat der Bundesvorstand auch, einige Kreisvorstände auch. Ich kann Ihnen jetzt nicht sagen, wie das in allen Ortsgruppen der Fall ist, aber das Ziel ist im Grunde dafür zu sorgen, dass die junge Generation auch in den Vorständen der Mutterpartei quasi repräsentiert wird. 정당이 갖는 방향성과 가치관을 함께 이어가며 활동을 펼치는 청년 조직도 존재한다. 녹색당의 청년 조직 그린 유겐트. 그린 유겐트는 모 정당인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활동 중이다. Die Grüne Jugend ist die Jugendorganisation von Bündnis 90 Die Grünen. Das heißt, bei uns können alle mitmachen, die unter 28 sind. Jede und jeder ist willkommen, wer an einer freien, gleichberechtigten, solidarischen Zukunft in Einklang mit unseren Lebensgrundlagen mitarbeiten will, der ist herzlich willkommen. Ja. Wenn wir die Welt verändern wollen, in der wir leben, dann müssen wir sie verstehen. Wir müssen uns damit auseinandersetzen, wie Gesellschaft funktioniert, wie die Welt aussieht, in der wir hinwollen. Das heißt, wir setzen uns mit Themen auseinander, machen Seminare, Workshops, ganz viel kritische, inhaltliche Bildungsarbeit und dann gehen wir mit den Themen nach außen. Also wir nehmen Einfluss auf die Partei in ganz Deutschland. Jeden Tag auf den unterschiedlichsten Ebenen arbeiten wir mit den Grünen zusammen, aber wir gehen natürlich auch nach draußen, gehen auf Demonstrationen, schmieden Bündnisse mit der Zivilgesellschaft und versuchen unsere Themen, unsere Vorstellungen in die Öffentlichkeit zu tragen. 그린 유겐트는 모 정당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연합한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치관과 의제에 공감한다면 활동과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그린 유겐트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다. Genau, wie gesagt, uns ist vollkommen bewusst, dass wir zuerst einmal selbst lernen und verstehen müssen, wie die Dinge funktionieren, um sie danach ändern zu können. Und vor allem setzen wir uns damit sehr viel auseinander, welche Visionen, Utopien wir für eine Gesellschaft haben. Und aus dem folgt dann zwangsläufig, welche realpolitischen nächsten Schritte wir ergreifen müssen, um zu diesen Zielen zu kommen, um auf den Weg zu gehen. 청년 조직의 활동이 아니더라도 독일 청년들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매주 금요일이 되면 독일 전역에서 청년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 시위를 벌린다. 2018년 8월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가 발단이었다. 툰베리는 스웨덴 정부의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요구했고 이 시위가 전 세계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녹색당의 이념하고도 맞죠.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스웨덴의 방금 이름이 뭐였습니까? 한 명 그 소녀가 시작했는데 이게 발단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개최가 된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학교 건물 안에서 실내에서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이론과 실제 행동을 둘 다 이제 병행하는,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제 중시하는데 정치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아까 김준일 교수 그 방송에서도 그죠? 초등학생들이 벌써 그렇게 시위를 할 정도입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캠페인은 독일에서도 30여만 명의 청년들을 모이게 만들었다. 30만 명. 누가 떠밀거나 시키지 않았음에도 독일 자발적으로 청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기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자는 Wir sehen das momentan bei der weltweiten Bewegung Fridays for Future. Da sind junge Menschen, die sich weltweit engagieren und die bringen etwas in die Debatte hinein, was wir gesamtgesellschaftlich diskutieren. Nämlich das Thema, wie leben wir eigentlich miteinander, das Thema Klimaschutz an der Stelle. 그렇죠. 이런 게 왜 청소년들이 좀 관심이 많냐면,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그만이지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서 우리 인간이 호흡하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환경 오염이 된다면은 자신들이 미래가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보면은 지구의 미래가 그렇게 뭐 밝지만 않죠. 지금 이렇게 탄소 배출량도 그렇고 여러모로 기후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젊은층들이 나중에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는 정말 숨쉬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당 자체도 지지를 많이 받고, 그죠? Ich glaube, das ist ein ganz, ganz wichtiger Aspekt, dass eben junge Menschen sehr früh für sich sehen, ich kann etwas bewirken in dieser Gesellschaft. Es ist nicht nur einfach so gesagt, ne, nach dem Motto, mach mal, ist wichtig oder so, sondern es ist wichtig, die Erfahrung zu machen, 선거권이 dass ich 없죠. auch 이 wirklich 나이 dadurch, dass 아직 ich etwas 18세 tue, 이하는, sich 그죠? etwas verändern kann. 근데 영향을 Diese 미치는 Erfahrung, 거예요. sage ich ganz ehrlich, 선거권을 ist 가졌을 für 때는 junge 당연히 Menschen 선거를 통해서 wichtig, für alle 심판을 ganz 하겠죠. wichtig. 예. Dass 그러니까 das 선거권이 ich 없는 Teil 나이에도 einer 이렇게 demokratischen 자신들의 Gesellschaft bin, dass 목소리를 ich etwas verändern kann, dass ich 막 mitgestalten 영향을 kann, 미치는 겁니다. dass diese 선거에. Gesellschaft davon lebt, dass Menschen bereit sind, sich einzubringen. Das ist eine wichtige Sache, die wir gerne vermitteln möchten. 정치권 역시 청년들의 이런 모습에 지지 선언을 보내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청년들의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학생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한 명의 운동가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죠. 독일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 조직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독일 사회를 들여다보면 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은 끊임없이 정치 교육과 마주한다. 독일은 각 주마다 정치 교육원이 설치돼 정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는 물론 군 복무 기간 중에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교육 나이가 프로그램을 들어서도 사회 신청할 수 있다. 진출한 후에도 이런 정치 교육 프로그램. 독일의 정치 교육은 평생 교육 구조로 그 중심에는 연방 정치 교육원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독일에 나오죠.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교육을 위한 연방 중앙 뭐 체제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런 하여튼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가 들어서 평생 동안, 우리 평생 교육원이지만 우리 평생 교육원에 정치 과목 그런 개설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감독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할 겁니다. 감시 감독하고 선거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되어야 그 나라가 안정되고, 그죠? 부정부패는 당연히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지금까지 용인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분위기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뭐 똑같다, 이렇게 뭐 체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청년 정치인 육성 제도를 하지만
이게 청년 정치인에만 한정된 건 아니죠. 평생 교육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Und die Ide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war es, in der Anfangszeit die Deutschen zu Demokraten zu machen. Nach dem Zweiten 국민을 Weltkrieg, nach dem 민주주의자로 만드는 Nationalsozialismus, 중요한 말이죠. war die Idee der Re-Education. Die Idee zu sagen, aus Menschen, die in der Diktatur gelebt haben, die wollen wir durch Bildung dahingehend motivieren, Demokraten zu werden.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독일은 그러면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정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국가사회주의 때 국민들이 완전히 이 히틀러의 언변이라든지 이 정치인한테 농간에 완전히 휘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대 학살이라든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그런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반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개혁이 정치 분야에서 이제 이런 정치 교육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또 일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과거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이런 게 이제 독일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국가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를 오히려 추억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독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s ist sozusagen so etwas ein bisschen wie, man könnte sagen, positiver Verfassungsschutz. Ja, wir wollen durch Bildungsprojekte, durch Informationen die Menschen darin unterstützen, die demokratische Idee zu leben, sie kennenzulernen, davon überzeugt zu sein. Und das war die Anfangside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nd unser Motto ist bis heute Demokratie stärken, Zivilgesellschaft fördern. 연방정치교육원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주체다. 공공영역의 정치 우리 저번 시간에 교육센터로서 배웠던 내용 나오죠? 보이텔스 바흐 합의 이게 참 전환점이 된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죠?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담고 있는 원칙을 준수한다. 보세요. 강제성의 금지, 뭐 교화시키거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는 거. 저번에 우리 했죠? 논쟁성을 유지한다. 수업에서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또 정치적 행위 능력을 강화한다는 거. 학생 자신의 죄송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죠? 행동으로 시위를 통해서라든지 또 선거 연령이 되면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겠지만 선거 연령이 아닐 때도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라든지 이제 여론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천 능력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모든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죠. Der erste, den habe ich eben schon erwähnt, das ist die Kontroversität, also das sogenannte Kontroversitätsgebot. Da, wo ein Thema strittig diskutiert wird, da soll es auch kontrovers dargestellt werden.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런 태도도 사실은 지양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논쟁을 할 때 그런 자세가 사실은 중요하죠. Zweiter Aspekt, der hängt ganz eng zusammen mit dem Kontroversitätsgebot, das ist das Überwältigungsverbot. Keine Propaganda mehr. Der Staat ist keine Propaganda-Einrichtung, sondern eine Bildungseinrichtung. Das ist das zweite, der zweite Satz des Beutelsbacher Konsens. Und der dritte Aspekt ist die sogenannte Schülerorientierung. Wir wollen Menschen in die Lage versetzen, dass sie sehen, was muss ich tun, um meine eigene Situation zu verändern. Ja, also Empowerment, das ist dieser Aspekt, dass 일방적으로 Menschen auch nicht nur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bekommen, 것이 아니라 dass sie selber 스스로 aktiv 참여하는 werden, 것. Partizipation. Das steckt 이게 auch 이제 ganz 합의 stark im 정치의 Beutelsbacher 중요한 그 토대가 되죠. 독일 정치 교육에 있어 교화 방식이나 주입식 교육을 배제하고 논쟁의 여지를 갖는 사안은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학생들이 당면한 정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이텔스바우 합의가 갖는 원칙이다. 보이텔스바우 합의는 독일 정치 교육의 헌법처럼 자리매김 했고 이 원칙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이 합의 정신에 기반해 인권 존중, 자유, 평등, 법치주의 등 기본법에 입각한 민주시민 교육을 60년 넘게 펼치고 있다. Von Anfang an gab es bei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as, was wir 뒤에 hier auch 도서가 sehen, 많죠, im 책이. Medienzentrum, Bücher. Also bedrucktes Material, das war in den Anfangsjahren schon so und das gibt es bis heute. Wir haben viele Bücher im Angebot, wir haben Hefte, Magazine, Unterrichtsmaterialien. Das ist die erste wichtige Säule. Dann natürlich in den letzten 10 Jahren 이제 ganz 온라인으로도 wichtig 자료들이 dazugekommen, 나오고 Online-Angebote. Wir 예. erreichen Menschen per Smartphone, per Internet. Das ist eine ganz, ganz wichtige Säule.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Online-Angebote, 사용하니까 die 이렇게 als 온라인으로 Bundeszentrale 자료 für 배출된 anbieten. 볼 수 Und 있도록 ein 하는 게 dritter 사실 Bereich ist, wir machen 중요하죠. viele Veranstaltungen, auch Reisen, aber auch Seminare, 물론 출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Workshops, 그죠? große 인터넷에 들어가서. Konferenzen, also Veranstaltungen, das ist so der dritte Bereich. Und ein vierter Bereich ist das, was wir bezeichnen mit dem Bereich Förderung. Das heißt, wir sind der größte Förderer von politischer Bildung in Deutschland. Wir unterstützen über 100 Einrichtungen in Deutschland, NGOs, zivil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die Tag für Tag in den Regionen politische Bildung umsetzen, Seminare organisieren. Also diese 4 Bereiche, Förderung, Online-Angebote, Printprodukte und Veranstaltungen. 그렇죠. 지원 사업과 온라인 자료, 인쇄 자료 출력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역시 행사가 있어야 되겠죠. 행사 거기에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의견을 교출하는 거죠. Das ist unsere Aufgabe. 연방정치교육원 설립 초기엔 세미나, 학교 등 민주시민 교육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다수 국민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그렇죠. 정기 간행물과 서적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도출한 결과물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연방 사업 비중을 늘리게 되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이 출판 보유하고 있는 인쇄물은 지금도 학교 및 정치교육원의 교육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Das sind die sogenannten Schriftenreihebänd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Wir haben zu vielen, vielen Themen haben wir Angebote in Form von Büchern. Das heißt, nach wie vor ist Print für uns ein ganz, ganz wichtiges Angebot. Das heißt, man hat zu ganz, ganz vielen verschiedenen Themen, sei es aus dem Bereich Lernen, aus der Zeitgeschichte, aus der aktuellen Politik und sogar einen Länderbericht Korea haben wir. Also wir beschäftigen uns mit allem, was politisch momentan in Deutschland diskutiert wird und eben auch im Buchformat. 연방정치교육원은 청소년을 위한 정치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잡지도 발행 중이다. 자, 정치 육경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독일에서는 자, 그래서 아까 나온 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게 이제 독일 정치교육 원칙에 가지고 인터넷에도 여러분 찾아보면은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 관계상 제가 아마 또 할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아까 우리가 다 내용을 봤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독일의 선거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제가 사실은 찾아놨습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독일 선거제도와 또 독일 정당 예를 들어서 뭐 기민당, 크리스틀리히 데모크라티시 우니온 기독교 민주당이란 말을 줄인 말이죠. 기민당. 또 사민당, 조지알 데모크라티시 파르타이 도이칠란드. 독일의 사회민주당,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죠. 또 자민당은 아까 말했다시피 프라이에 데모크라티시 파르타이. 그러니까 FDP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데 자유민주당이란 말이고, 녹색당은 아까 그 디 그린넨이라는 표현 나왔죠. 또 민사당이라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당을 줄인 말. 파르타이 데스 데모크라티시엔 조지알리스무스 뭐 이런 여러 정당들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정당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뭐 독일 정당 이름까지 뭐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죠. 또 독일 정치의 역사 이런 것도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독일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독일 청년 그 정치 육성 제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핵심 내용으로 뽑아봤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 정치 교육이 독일에서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평생교육 과목과 마찬가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생활자들도 나이 드신 7, 80세 연금생활자들도 당연히 정치에 관심이 많겠죠. 그 나이 되면 정치나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건데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독일 정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나 사회나 여러 분야,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잘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이 아직 그 후진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 그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 또 언론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게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또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정치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학교 교육에서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마 국회에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치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왜?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또 표를 얻는 사람 많죠. 또 당명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요즘 국민의 짐이라고 이제 웃기는 말로 했지만 당명이 지금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정당 이름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죠. 그 당의 정체성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어떤 당명을 바꾸면서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을 덮고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거고 당명이 바뀐다고 그 당의 정체성이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자꾸 이름도 바꾸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지금 좋은 점 뭐예요? 청와대 20만을 넘어야 됩니까?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게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원하는 거기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보세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아마 국회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통로도 있고.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은 일단 마쳐야 되겠습니다. 독일 정치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선거 시스템이나 이런 내용도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독일의 선거제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선거제도에 대해서 조금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